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전남방송 뉴스입니다. 먼저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전남도는 조선 후기 불화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구례 화엄사 각황전 3세불도 등 3건과 조선 후기 인물 임서를 기리는 나주 임서 신도비 1건을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 문화재로 지정 예고된 4건은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검토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 유형 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김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정 예고된 문화재 가운데 구례 화엄사 곽황전 3세불도는 1860년 화승 해운당 익찬과 30명의 화승들이 조성한 세로 길이 6m가 넘는 대작 불화입니다. 구례 화엄사 구충합동종은 주종기를 통해 제작연대, 봉안지역과 사찰, 발원자 등을 정확히 알 수 있어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크며 구례 화엄사 대웅정 동종은 보존 상태가 양호하며 18세기 동종 양식과 사장계열 주종장들의 계보 연구에 귀중한 자료입니다. 도는 지정 예고된 문화재는 지역의 소중한 불교와 유교 문화자원으로 향후 지정문화재로 지정해 보존 관리하고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서연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고흥군이 해양 쓰레기 수거 작업에 박차를 가하며 어선 충돌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수거 사업을 통해 청정한 바다가 만들어지고 어업인의 안전 운항이 더욱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황영재 기자입니다. 고흥군이 도양시 선도와 나로도 사양해역에서 펼쳐진 김양식장 약 1만 헥타르에서 해양 쓰레기 수거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고흥 생김양식은 위판 금액 약 1,600억 원으로 어업소득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었으나 김양식 시설이 종료되면서 발생한 유실 어구가 해양 환경과 어족 자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군은 지난 1월부터 청정 고흥호를 투입해 유실어구 및 해양 쓰레기 수거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김양식 시설이 종료되는 오는 4월 11일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등량마부터 거금도 해역 및 여자만에 걸쳐 소형 정화선을 이용해 907톤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이번 김발과 어망 등의 유실 어구를 철저히 수거해 사고 없는 바다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황희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민선 8기 영암군은 그동안 시혜적 복지의 대상으로만 여겨왔던 어르신들을 지역 생산의 주체, 복지의 공급자로 세우겠다는 목표를 갖고 기찬 밥상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기찬 밥상은 일석삼조의 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어르신은 일자리에서 보람과 존경을 얻고 영암군민은 저렴한 가격에 집밥 같은 밥상을 맛보고 영암군 지역사회는 세대 간 안부와 소통의 장을 확보했습니다. 이서휘 기자입니다. 기찬 밥상은 정여임 씨를 포함한 영암 6 어르신들의 일터입니다. 어르신들은 영암 시니어클럽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150인에서 200인분의 점심을 준비합니다. 이 중 50인분 정도는 장애인 복지관의 도시락으로 배달됩니다. 식당을 찾는 고령자 복지주택 주민은 10명에서 20명가량이며 대부분의 손님은 일반인입니다. 일터가 없었다면 어르신들의 경험은 그대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기찬 밥상이 있어서 영암의 손맛은 누군가에겐 고달픈 허기를 달래는 끼니가 되고 다른 누군가에겐 고향을 떠올리는 집밥이 됩니다. 복지TV 뉴스 이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장흥군은 장흥읍 행정복지센터에서 2024년 전남진 장흥 토요시장 어머니 텃밭 발대식을 열었다고 전했습니다. 어머니 텃밭은 지난 2006년에 출발해 18년 동안 토요시장과 함께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김재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흥군은 지난 5일 2024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어머니 텃밭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참여자들에게 사업 내용과 근무 수칙을 전달하고 친절 교육과 함께 농산물 품질 관리원이 주관하는 원산지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참여 어르신들이 저마다 태코와 이름이 적힌 명찰을 착용하고 직접 재배한 농산물과 산나물을 들고 나와서 판매하게 됩니다. 어머니 텃밭은 가격을 흥정하고 덤을 얹어주는 전통시장의 인심과
따뜻한 정을 느껴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올해 토요시장 어머니 텃밭은 84명의 어르신이 참여할 예정이며 지난 3월 9일부터 오는 11월까지 5일장과 겹치는 날을 제외하고 매주 토요일에 장이 열립니다. 장흥군은 토요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옛 시골 장터의 향수와 추억을 선물할 것이라며 더욱 친절하고 깨끗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전남 각 지역의 단신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풍력산업 보급률과 산업 경쟁력 등에서 세계 최고로 꼽히는 덴마크의 해상풍력 사절단이 전남을 방문해 전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30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산업에 큰 관심을 보이며 상생 발전을 모색했습니다. 전남도는 주한 덴마크 대사관과 사단법인 전남풍력산업협회와 함께 지난 7일 도청 왕인실에서 전라남도 덴마크 해상풍력 협력포럼을 공동 주최해 해상풍력 발전 및 산업 생태계 구축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포럼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샤브리나 미어슨 마이네케 주한 덴마크 부대사를 비롯한 덴마크 해상풍력 사절단 18개 기업과 국내 해상풍력 22개 기업 및 기관 등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덴마크 사절단은 베스타스 터빈 공장이 들어설 목포 신항과 해상풍력 배후단지 개발을 진행 중인 해남 화원 산단을 둘러보고 해상풍력 협력과 지역 발전을 위한 교류 방안도 협의했습니다. 전남도가 해상풍력 발전사 및 연관 기업과 덴마크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상생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2일 고흥군 시각장애인 이동센터에서 고흥군 장애인 한궁 지회장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취임한 박철민 지회장은 현재 시각사무국장으로 활동 중이며 이번 취임식을 통해 전라남도 장애인 한국연맹 고흥 지회장을 겸임하게 됐습니다. 전라남도 장애인 한국연맹은 지난 2022년 8월에 전라남도 장애인 체계에 가입 신청을 하고 1년여 만인 지난 2023년 6월 27일 전라남도 지사로부터 가명 승인을 받아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취임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한 공영민 고흥군수는 열악한 환경에도 힘써 일하고 있는 연맹이 더 나은 공간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연맹은 오는 가을에 고흥군수배 전라남도 장애인 항공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고흥군수에게 감사를 표했으며 이에 고흥군수는 장애인 체육협회 중에서 항공협회가 주축이 되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광과 장성을 오가는 지역민의 가장 큰 수건 사업 가운데 하나였던 지방도 734호선 기째 터널이 지난 7일 개통됐습니다. 개통식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영광, 장성 군수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주민과 유관기관의 경과를 보고하고 기념사를 전하며 진행됐습니다. 영광과 장성을 새롭게 잇는 기째터널 공사는 연장 3.9km로 사업비 550억 원을 투입해 7년간의 대장정 끝에 지난 2월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새로 개설된 기째터널로 도로 선형이 크게 개선됐고 안전시설물이 보강되며 교통사고 위험이 해소돼 도로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에게 큰 편익을 제공하게 됐습니다. 기째터널 개통으로 영광과 장성 간 접근성이 좋아져 경제, 문화, 관광 등의 지역 상생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암군이 영암 왕인문화축제 기간인 오는 29일 황토길 맨발 걷기 행사를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최근 건강을 챙기는 군민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맨발 걷기로 왕인 문화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박동창 맨발걷기 국민운동본부 회장이 안내자로 참여해 관광객과 지역 주민을 만납니다. 맨발걷기의 효과와 안전하게 걷는 법 등을 알리고 참가자들과 벚꽃이 만발한 기찬매길을 걸을 예정입니다. 맨발 걷기는 따로 신청 없이 당일 오전 11시에 왕인 문화축제장 주 무대로 가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참여하는 맨발 걷기 행사가 돼 달빛 생태 문화도시 영암의 멋을 알리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 전남 지역의 사건 사고 전해드립니다. 지난 12일 오전 8시 16분 여수시 연돌이 남면 작도 동쪽 해상에서 7톤급 통발어선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여수해경에 접수됐습니다. 여수해경은 인접 통영해경에 공동대응을 요청해 경비함정과 해경구조대 총 12척과 헬기 한 대 등 가용 세력을 현장으로 급파하고 해군 세함대와 유관기관 선박, 인근 어선과 함께 실종자 수색을 나섰습니다. 실종자 수색에 나선 지 1시간여 만에 해양경찰 구조대 잠수대원들이 선내에서 실종자 선장 은모 씨를 발견하고 심폐소생술과 동시에 신속히 육상으로 이송 조치했습니다. 인근 어선에서 승선원 6명을 구조했고 실종된 선장 1명을 찾기 위해 타격 신호 등 선체 수색 및 구조 작업을 벌이다 전복된 선내에서 나머지 심정지 상태인 선원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여수해경은 사고가 수습되는 대로 선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며 전복된 선박은 안전 조치 후 육상으로 예인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수산화 리튬이 유출된 광양 율촌단지의 2차 전지 소재 생산 공장에서 또 소량의 가스가 유출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이 공장에 남아있던 수산화 리튬 일부가 바람에 날려 인근 작업장으로 떨어져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공장은 사고가 나기 이틀 전에도 수산화 리튬이 다량 유출돼 고용노동부의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곳곳의 소식을 지도를 통해 전하는 알고 보면 보인다. 정시원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알고 보면 보인다 톡톡 스마일 지도, 지역의 명소를 만나러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행지는 신안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신안에 위치한 선도는 수선화 섬으로도 유명한데요. 선도 선착장에서 마을로 진입하면 건물부터 축제 부스까지 온통 노랗게 물들어 있습니다. 노란 꽃들을 바라보며 힐링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선화에 관련된 체험 행사 프로그램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또한 노란 수선화에 어울리는 노란색 코디를 하고 입장하게 되면 소정의 상품권도 지급된다고 하니 꼭 한번 방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안 선도에서 수선화 축제를 즐기며 성큼 다가온 봄을 만끽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 여행지는 순천입니다. 순천에서도 유구한 역사를 품은 힐링 사찰로 유명한 송광사로 떠나보겠습니다. 특히 자녀를 동반한 여행자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곳인데요. 책으로만 접하던 국보 6천여 점의 불교 문화재를 직접 만날 수 있는 학습의 기회도 제공하고 어른들에게는 걱정과 고민을 잊고 자연과 하나 되는 경험을 선사해 줍니다. 대나무 숲과 편백나무가 울창한 산속에서 수천 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송광사에서 마음 챙김의 기회를 얻어보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역의 명소를 소개하는 알고 보면 보인다를 마칩니다. 다음으로 전남 지역 간추린 소식 김서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전라남도가 농민들의 작업 편의와 질환 예방을 위해 올해 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일명 쪼그리라고 부르는 농장업 편의의자 4만 개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영세농과 고령 및 여성 농업인을 우선 지원합니다.
지원을 바라는 농업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순천시는 순천시티 투어 4월 기획 코스를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개막에 맞춰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이라는 주제로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코스를 선보입니다. 시 관계자는 낮에는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의 도심 구석구석을 여행하고 밤에는 야경을 보며 순천에서 힐링하시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여수시가 올해 시내버스 급출발 및 급제동 근절 원년을 맞아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캠페인은 교차로 우회전 시 일단 멈춤, 학교 앞 신호위반 금지, 행락철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속도 준수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캠페인을 지속 추진해 운수 종사자들의 의식을 개선하고 이들의 친절도 향상을 위한 방안들을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해양수산부 주관 전통시장 상반기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에 광양시 전통시장 4개소가 선정돼 이달부터 6월까지 매달 일주일간 환급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환급 행사는 전통시장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체감 물가를 완화해 지역 경제에 활성화하고자 시행됐습니다. 광양시는 전라남도 내 선정시장 10개소 중 4개소가 선정됐으며 선정된 시장은 광양 오일시장, 광양 매일시장, 중마시장, 광양 상설시장입니다. 목포시는 오늘 5월 목포가 주 개최지로 열리는 전국 소년체전과 전국 장애학생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 시민응원단 69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로 목포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지원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시민응원단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한평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대출구매 이자를 지원하는 2024년 한평군 소상공인 2차 보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3년 거치 일시 성환을 조건으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중 3%를 최장 3년간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상익 한평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문화가 소식입니다. 서양화의 한국화를 접목한 퓨전 한국화를 탄생시킨 작가의 그림에서는 무엇인가 독특함이 느껴집니다. 그림을 통해 소소한 여유와 휴식의 시간을 전하는 작가, 정화복 작가를 김서연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서양화의 한국화를 접목한 퓨전 한국화를 탄생시킨 정화복 작가의 그림은 무엇인가 독특함이 느껴집니다. 갤러리 겸 작업실에 들어서니 마치 전시회를 온 듯 가득한 작품들이 가장 먼저 눈길을 끕니다. 서양화 같기도 하면서 다시 보면 한국화인 듯한 작가의 작품은 작가의 작품 세계를 알게 된다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서울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음에도 그림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붓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2000년에는 전남 광양으로 와 한국화를 배웠습니다. 작품에 욕심이 많은 작가는 작품의 완성도가 뛰어난 한국화의 매력을 느꼈는데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설전 정화복 작가의 작품은 서양화의 한국화를 접목한 퓨전 한국화를 탄생시켰습니다. 한국화 그러면 이제 한지에 수묵 담채식으로 그래야지 정통 이렇게 한국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재료에 국한되지 않고 제 나름대로 이제 뭐 아자 캔파스에 아크릴이나 유화로 또는
그 먹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퓨전 한국화는 재료에 국한되지 않고 아크릴이나 유화, 그리고 먹을 사용해 그림을 자유롭게 그립니다. 또 작가에게 퓨전 한국화는 작가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여행 중 기억에 남는 소재에 작가만의 생각을 담아 작품을 완성해냅니다. 제 작업 안에 동물을 표현하잖아요. 뭐 토끼라든가 새를 표현할 때 그게 저라고 생각을 해요. 주인공. 이를테면 이제 이 작품을 작가님이 소장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새가 작가님이 되는 거죠. 그림이 일상이 되어버린 작가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그림과 함께 한다고 하는데요. 이젠 습관처럼 몸이 기억한다고 합니다. 또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작가도 스스로 배우는 점이 많다고 말합니다. 작가의 열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작품을 선보일 수 있어 너무 기쁘고 부족한 갤러리 전시 공간이지만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느끼는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는 마음도 함께 전했습니다. 작가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정화복 작가는 그간 그림을 통해 다양한 수상을 하면서도 관람객들에게 소소한 여유와 휴식의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작품은 다양한 소재로 여러 장르를 아우를 뿐만 아니라 섬세한 화풍이 돋보입니다. 정화복 작가의 따뜻한 감성은 정화복 갤러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서연입니다. 봄이 한 걸음 더 다가온 듯한 따뜻한 날씨에 각 지역에서는 화사한 꽃들이 피어나 축제가 한창입니다. 활짝 피어난 꽃들처럼 앞으로도 다채로운 소식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